네, 이번 주 시장에서 관심받았었던 핫 업종과 종목군들 빠르게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군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함께 좀 만나보시죠. 자, 먼저 반도체부터 가볼까 합니다.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호 관세 유예 소식이 있었고요. 국내 반도체주가 빠르게 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HBM부터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전방위적으로 상승이 있었습니다. 백진수 대표님, 그래도 관세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네.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반도체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다 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박스권으로 보고 박스권 상단에선 팔고 밑에선 다시 잡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분간 더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 시에 반도체도 이제 같이 어차피 뭐 피해 섹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이제 떨어진 건 이해가 가는데 이제 실적은 오히려 그 동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PBR 0.87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계점까지 왔다. 그러니까 5만 원 초반대면은 거기서 떨어지면 정말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그 어떤 악재가 있더라도 들어와야 되는 그 가격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다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반도체 이야기 할 때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지난번 방송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단 6만 중반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팔았다가 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바이앤 홀딩으로 가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게 관세 전에 피하기 위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건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일단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발생이 돼서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오다가 다시 꺾일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놓고 봐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은 매수지만 일단 또 6만 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 시황 체크하고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화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걸 지금 바로미터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포인트를 좀 보면은 이제 사실 두 가지로 오늘 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고요. 엔비디아.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그 뭐 어떤 얘기냐면 그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사실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장 대부분이 지금 대만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TSMC에 대해서 지금도 보니까 10억 달러의 최대 벌금 이슈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는 주가가 하루에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 드려보면은 그 디램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거의 공장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또 베트남 이런 데에서 지금 이제 거의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관세 자체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이제 애플폰을 500만 원에 지금 미국인들은 사야 된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애플 망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분명히 뭔가 모르게 이 미국에서 보면 이 조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건 뭐냐면 전 세계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주가가 제일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밸류도 굉장히 싸고 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호재들도 좀 있으니까 지금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나 금일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나 퀄리타스 반도체나 한미 반도체나 또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오히려 상한가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잘만 옥석가리기를 가린다면은 다음 주에 좋은 수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를 좀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엔 전력기기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그간 AI 투자 심리 고점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부담이 있었다가
이번 주에는 급반등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김호영 대표님 지금 섹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해석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은 너무나도 높았던 밸류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전력기기 업체들도 상호 관세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엘라베마 제2공장 증설을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미국 멤피스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수입산 전력기기에 오히려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좀 징벌적인 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두 기업은 빠졌거든요. 바로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갖춘 점 이것이 반영되면서 인정을 해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북미 지역은요 AI가 개화하기 전부터 북미 지역의 전력망, 송전망, 슈퍼 사이클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력기기가 쇼티지 상태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력기기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교체 시기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슈퍼사이클의 기간이 좀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인 HD 현대일렉트로닉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내린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된 것도 아니고 유예가 됐기 때문에 관세 측면에서 완전 자유롭고요. 네.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호 관세가 설령 발동이 되더라도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또 효성중공업 역시 탑픽으로 보시면서 개별주 쪽에서 보시려면 신규 상장한 위너스 같은 기업은 최근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장세가 불안정할 때 매도 물량이 없는 또 공매도에서 안전한 신규주들의 수급이 몰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에 이어서 조선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충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또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강동현 대표님, 게다가 이제 미국이 중국 쪽을 자꾸 견제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 기업 쪽으로 이제 반사이익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하거든요. 지금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들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뭐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이게 기대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뭐 미국 무역 대표부가 이 중국 선박과 선사의 이제 거액의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 조선소에 이제 맡기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적으로 최근 그리스 선사 그 캐피탈 마리타임에 이 컨테이너선 발주가 기존 검토했었던 중국이 아니라 우리 HD 현대사모나 HD 현대미포 이쪽으로 최종 협의 단계까지 왔다는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반사이익 효과는 계속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또 확고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백악관 회의에서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네. 현재 미국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이제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현실적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네. 본다라고 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혜가 거의 당연시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예, 시총 5천억 원이 넘는 이 조선업 주요 종목군들 15종목들을 보게 되면은요. 네. 이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시점이 3월 27일이거든요.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대충 한 8%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네, 코스피가 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선업 15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온 기업은 어제까지 4종목밖에 없었고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수익권으로 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네요. 강한 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한 흐름이 있는 업종을 공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전망까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방산입니다. 방산 역시 뭐 관세 무풍지대격으로 간주되면서 꾸준한 흐름을 보였었죠. 이번 주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는데 김동관 대표님 예. 어떨까요? 방산주에 대해서는 시각을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 판단하세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방사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비중 축소로. 예, 예. 네. 왜냐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윤 정권을 보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사실 이제 방산이잖아요. 방산 주식들이 이제 관련해서 뭐 방산 세일즈다 뭐다 해가지고 주가가 사실 저점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씩 급등이 나왔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기적으로 사실 정권이 끝났으니까 다음 정권에서 지금 누가 됐든 이거 지금 방산 또 민다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방산에 대해서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대신에 이제 지금 하나그룹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지금 하나오션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원래 3조 3천억 정도 3조 6천억이죠. 이 정도로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 이게- 에어로스페이스. 예,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근데 네. 이제 하나오션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승계구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오해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2조 3천억 정도만 그 유상증자가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줄였죠. 예, 줄였죠. 네. 예, 그랬는데 사실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하나에너지 등의 이 계열사를 통해서 1조 3천억을 제3자 유상증자를 해서 3조 6천억을 좀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하나그룹의 이 성장 동력의 이제 거의 90%는 다 사용을 하겠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HJ 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한 20% 급등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필리핀의 이 수빅조선소 관련해서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같이 협약해서 뭐 인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좀 또 일부는 쓴다고 하고요. 또 이제 뭐 미국의 155mm 뭐 추진 장약용 그 원료 화약이라든가 뭐 추진제 생산 시설 뭐 기타 등등해서 이런 데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방산주를 한다면은 하나그룹을 조금은 이 소위 포트폴리오식으로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비중은 사실 조금 줄이고 다른 하나 관련 주식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네. 주식들을 조금 더 담아 놓으신다면 아마도 좀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권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묶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방산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책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사실 정치인에 근거한 테마 접근은 리스크가 너무 클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정책 관련해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 정책, 그러니까 대선이나 총선 이런 시즌이 됐을 때 인맥주가 기승을 먼저 부리잖아요. 근데 저는 인맥주는 최대한 회피하면서 정책주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사실 특정 후보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도 이 인맥주처럼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정책, 이런 정책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인구정책 관련주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바로 저출산, 교육,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들입니다. 이 정책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매 선거 때마다 단골 정책으로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들도 매 선거 때마다 항상 그때가 되면 움직이는 단골 손님들이 되곤 합니다.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자마자 저출산 그리고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신규주에서 에르코스 급등, 오늘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육주는 일자리 관련주와 함께 묶여서 움직이는데 이직과 취업에 따른 이제 성인들의 교육, 이직에도 재취업에도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주와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대원 컴퍼니와 같은 성인 전문 교육 콘텐츠 기업까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볼 게 뭘까요? 이 주식시장이 대통령을 좀 예언한다? 이런 좀 시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시세를 보이는 종목과 관련된 후보가 항상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정책주가 가장 큰 힘을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크라우드웍스, 솔트룩스 등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약주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때문에 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달 말에 또 미국의 암학회도 있더라고요. 뭐 긍정적 이슈도 있고 우려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약 쪽에 관련돼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이 될 수 있습니다. CMO나 CDMO 업체들이 해당 기업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원가가 상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 내에 또 공장 지어라 이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내 CMO, CDMO 업체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ST팜 이런 회사들은요 좀 압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요인은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중국의 대체 공급처로 또 국내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립 이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장의 바이오 보게 되면 일단 재료가 살아있고 차태가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K에 4조 1,000억짜리 라이선스 계약 맺고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재료가 먹힌다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올릭스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뭐 로레알 향으로 탈모 관련 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펩트론도 릴리향 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퓨처캠도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다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시장에서 재료들이 먹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잘 버텼다는 이야기는요. 앞으로 시장에 추가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까지 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